매물 급감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른다 라고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 수도권 끊임없이 유도하더라. 왜냐면은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거래가 안 되는 건 매물 급감 때문이에요. 매수자는 많은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매매 가격 이렇게 올라간대요. 10주 연속 0.1%대 상승. 0.1%대 상승이 언제부터 서울 매매 가격 크게 상승한 거였다고. 매매 수급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00 넘었다고 매도 우위 시장 유지. 그래서 한 80에서 81, 82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수세 회복. 떨어질 때는 그래도 매도 우위 시장.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고 나와도 더 오른다. 서울 아파트값 식지 않는 상승 열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왜 3년이에요? 2016년은 아예 빼버리죠. 거기다가 13만 9천여 채인데 11만여 채로 뭐가? 입주량 8천 채 이상 많았는데 매년. 그런데 갑자기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예요? 실공급량. 실공급량 뭐예요? 입주 마이너스 열실이죠. 자, 그러면은 입주가 플러스 8천 채인데 실공급량이 3만 채 정도 적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들어오는 건 많았는데 부수는 게 훨씬 더 많았다 이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건축 재개발 많이 됐다. 근데 맨날 입주 없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저랬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왜 멸실이 많아질게요? 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줄 아세요? 2013, 2014, 2015까지는 멸실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 못했으니까. 왜? 2014년 9월 재건축 연한 완화가 있었죠. 그럼 뭐예요? 30에서 39년 차. 이때부터 재건축 막 시작했다. 1년 만에 돼요? 2015년까지 될 것 같아요? 이때 다 이 재건축들이 언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요 이야기가 나왔죠? 멸실이 많고 입주도 많았다. 근데 입주보다 멸실이 상회했다는 거. 멸실은 어디서 나와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집을 부수나? 뭐 하려고 부숴요?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왔다. 요 말이 맞는 거죠. 즉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을 저 사람이 반대로 해석해서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의원실에서 지금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 의견대로라면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 안 돼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입주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이 너무 많아서 실공급량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들어가고 분양가 상한제 하고 그래서 2020년, 21년에 멸실 줄여놨더니 19년까지만 계산하고 있어. 재건축 연한 완화 제대로 효과 보기 전이랑 계산하고. 지금도 그래요. 서초구 전세가 급등. 시 자체에서 뭐라 그래요? 재건축 이주시기 늦추라고 하고 있죠. 뭔 소리예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전세시장 자극되고 매매시장 자극된다.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 올린다.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건축은 규제를 더 강화할까요? 몇 주 만에 다 푼다고 하더니 지금 몇 개월째예요. 3개월 됐죠. 한 2, 3개월 걸린다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도 푼 건 없어요. 나홀로 재건축이나 좀 풀었지. 보이죠? 재건축 재개발이 자극한다. 특히 재건축이. 재개발 어차피 그쪽 빌라 다가구 이런 데는 전세도 있지만 월세도 많으니까. 자, 그리고 맨날 매물 감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발표되면서 이렇게 늘었죠. 늘어난 거에 비해 줄어든 게 많아요. 적어요. 1월보다 거래량은 적고 매물은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심리가 없다는 거죠. 전세 맨날 오른다고 하더니 월세 마찬가지죠. 근데 비중 가지고 맨날 이야기하고 있다. 매물 잔금 아니에요. 매물 열심히 내놓고 있어요. 안 팔리는 게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맨날 매수 우위지수 상승한다. 매수 우위지수 따릉따릉 전화해가지고 매수 의향이 있는데요. 이러면 올라가는 게 매수 우위지수예요. 이런 사람들 늘어나면. 근데 가격 듣고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우위지수는 올라가고 매매 거래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이미. 근데 매수 우위지수 올라간 것만 맨날 발표를 해요. 심리 살아났다. 100 넘었다. 거래가 안 되는데? 자, 매매 수급지수 아까 이야기했죠. 쭉 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뭐 4월부터 마지막 급매물 막 이런 거 내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막 거래량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많이 찾는다고 생각했죠. 증여성 거래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딱 6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 6월 되면은 거래량 폭증하고 사람들 막 몰려가지고 집값도 팍팍 올라가고 할 거라고 하는데 거래도 줄고 수요도 줄고 있어요. 매매 수급지수가 실질 수요인데 4월부터 왜 저렇게 갑자기 쭉 올랐을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왜 올랐어요? 보궐선거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보궐선거 약발 끝났다 이제 떨어지고 있죠. 살아날 게 있어요 지금? 거래량 어때요? 6월 반짝, 12월 반짝, 그 다음에 5월 반짝. 이때는 3, 5월에 금리 낮춰서 그 다음에 이때는 1월 되기 전에 빨리 처분한 거, 이때는 6월 되기 전에 빨리 처분한 거. 그리고 6월 어때요 지금? 3,000건도 안 나왔죠 아직 3분의 2 정도 지났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 치더라도 4,800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죠. 기껏해 한 1,000건 정도 더 붙겠죠. 7월은 완전 아직 뭐 집계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완전 저조하고
경기도 어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20일 남았는데 반짝 한다고 해도 뭐 요 정도 많이 나와요. 요 정도죠. 이런 수준까지 회복이 돼요 지금. 근데 왜 작년이랑 똑같이 자꾸 패닉바잉 운운을 하냐. 작년에는 진짜로 거래량도 늘어났고 30대 비중뿐만이 아니라 30대 거래량이 늘어났고, 그 이유는 여력이 안 되던 30대들이 여력이 됐기 때문이고, 여력이 되는 이유는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고. 그런데 8월 기점으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지금 30대 비중 올라갔다고 패닉바잉이래요. 다 증여성 거래지. 돈이 어딨어요 지금 30대가. 다 요때 다 썼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요때 기다린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릴 거고. 뭐 7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매매 거래 비중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막 확확 늘어나죠. 왜 쭉쭉 늘어나요? 다 증여성 거래니까 그러죠. 지금 없어요 거래량. 근데 거래량 보면 어때요? 똑같이 따라가죠.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고, 확 올라가니까 확 올라가고, 쭉 떨어지면 쭉 떨어지고, 계속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2030이 사준다. 사주는 2030이 어딨어. 지금 보면 12월 5월 이럴 때 또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증여성 거래지. 특히 20 비중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랬죠. 20 연봉 2억대도 지금 서울 아파트 못 사는데, 연봉 2억대 가지고 캥거루족으로 살면서 집에서 주는 밥 다 얻어먹고 집세 한 푼도 안 내고 그런 식으로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게 20인데, 하락거래 비중 증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40%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걸린 것도 다운계약보다 업계약 비중이 훨씬 더 높더라. 그 다음에 자전거래 이런 것들 걸리고 있죠. 담합 인제 안 하겠어요? 카톡방 같은 데 들어가면은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수인 것 같아요. 팔고 빠지려는 사람들이지. 맨날 뭐 신고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와서도 얼마 올랐다 하고 있는데 8건 중에서 4건이 13억 원대인데 15억 원 거래 나오고 나서 하락거래 비중이 저렇게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신고가 말고 떨어지는 단지도 많다는 거죠. 근데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사 나온 거 얼마나 보셨냐. 그래놓고 맨날 하락론자들은 음모론을 펼치고 있대요. 언론이 막 조작한다고. 언론이 조작하고 있잖아. 플라시움 15억 거래 떴을 때 그제 13억 떨어진 거 보도해요 안 해요? 그 와중에 엄청나게 급격히 떨어지고 그게 뭐 증여성 거래라든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그런 거 밝혀진 거나 보도하지. 거기다 6억 이상 DSR 규제 강화되죠? 자, 서울 아파트는 6억 이하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6억은 넘죠?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DSR 40%, 집 살 때 대출이 조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DSR이 적용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빌리고 있는 빚의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DSR 40% 넘어갔다. 이게 적용되는 대출은 내가 주담대를 받고 나면 다른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2010 가서 높은 그걸로 받아야 되겠죠. 영끌에서 집 샀는데 DSR 40%면 굉장히 무리한 거죠. 소득이 500이라도 200이 떼이는 게 DSR 40%예요. 소득이 300이면 얼마 떼이는 거예요? 120이 떼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뗄 거 다 떼고 그럼에도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급하면은 뭐 카드도 좀 땡겨 쓰고 뭐 이거저거 뭐 마이너스 통장 땡겨 쓰고 이런 것들 앞으로 점점 더 다 막혀갈 거다. 대출 조금 나온 정도가 아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도 덜 빌려준대요. 거래량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금리가 낮으면 뭐예요? 누가 사는데?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는데.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터졌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은행권에서 이자 상환 유예는 끝내라. 적어도 원금은 둘째 치더라도 은행권이 위험하다 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체율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른다. 가계부채 지금 되게 위험하다. 거기다가 지금 재확산 이야기 하고 있죠.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이겠죠. 또 1차 때는 어땠어요? 3월에 거래량 다시 거래량 가볼까요? 1차 때 코로나 터지고 쭉 떨어졌죠. 금리를 낮춰서 쭉 떨어졌다. 2번 낮춰야지 비로소 회복됐다. 이거잖아요. 그때 코로나 터지면은 금리 인상이 늦춰지니까 집값이 더 오른다? 그때는 금리 인상이 늦춰져서 집값이 더 오른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집값이 오른 거고. 부동산에 보러 가겠어요? 전세 보여주기는 할 거고 보기는 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금리 너무 낮춰서 문제가 된 거지. 이 와중에도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빌라 연끌 하고 있다. 누가? 일부 사례 들고 오지 마라. 비아파트의 매수는 또 비중 얼마나 늘었다고. 많이 늘었네요. 5월에 많이 늘고 아파트도 똑같지 않아요? 울며 거저먹기 식으로 빌라 연끌이에요. 빌라 임대 사업자들 지금 여기저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넘기고 있는 거지 자녀한테. 지금 빌라 살 상황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축 빌라 위주로 찾고 있다. 저런 사람들이 인터뷰 해가지고 하고 있고. 빌라는 지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재개발 되거나 뭐 이럴 때나 빠져나오는 거지. 결론 뭐예요? 거래량 감소되고 있고 여력 감소되고 있죠. 다 저런 상황인데 뭐만 올라요? 심리 조작해서 매수 우위지수만 오르고 있다. 근데 심리만 올라서 돼요? 핵심은 요건데. 집값 오르고 금리 오르고 시중금리 계속 올랐죠? 그 다음에 대출은 줄여요.
어디서 돈을 마련할 건데. 근데 수급지수 떨어지고 있고 거래지수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코로나 4차 터졌어요. 늘어나겠어요? 조장하지 마라. 지속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유지는 사람들의 여력을 늘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